0인 경우가 호모지니어스입니다. 자, 그러면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넌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넌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자, 우선 여기서는 3차 방정식보다는 2차 방정식이 자꾸 그 두 개의 항만 있는 경우에 A1, X1 더하기 A2, X2는 A3인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B1, X1 더하기 B2, X2는 B3인 경우 이런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A3는 0이 아니고 B3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 3차 방정식 얘는 이제 A1, A2, B1, B2 곱하기 X1, X2는 A3, B3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자, 얘는 좀 그걸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 A1, A2 그 다음에 0 생각을 잘못했네. A1, A2 0 그 다음에 B1, B2 0, 0, 0 그 다음에 1 X1, X2 마이너스 1 잠깐만요. 아니요. 왜 A1, A2, 0, 0이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A1, A2, A3랑 그 다음에 B1, B2, B3는 0, 0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하면 똑같죠? 네. 네. 얘랑 곱해가지고 만들면 A1, X1 더하기 A2, X2 마이너스 A3는 0이다.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3차원 공간에다 내재를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A 벡터와 X 벡터는 또 0이고 B 벡터와 X 벡터도 역시 0입니다. 이 친구를 X 벡터, 그다음에 이 친구를 A 벡터, B 벡터, 요 행을 행 벡터죠. 자,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역시 A 크로스 B와 X 벡터는 평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1은 자, 이번엔 빨리 할게요. A2, A3, B2, B3 그다음에 나누기 이번에는 A1, A2, B1, B2 이렇게 만들어지고 X2는 A1, A3, B1, B3 나누기 그다음에 A1, A2, B1, B2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크레머스 룰입니다. 아니, 논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는.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호모지니어스를 한 경우와 논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크레머 룰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행렬식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자, n차 행렬식을 뒤에는 자, A11, A12, 점점점, A1n, A21,
A22 점점점 A2N 점점점 ANN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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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1 AN2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레비스 비타 기호죠. I, J, 점점점, 그다음에 I, J, A1I, A2J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식을 지금 이제 2차와 3차, 요 2차, 3차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거 예제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제 2.1.1 2차와 3차 행렬식. 순서를 바꿨더니. 자, 그러면 2차 행렬식은 당연히 D2는 A11, A12, A21, A22 이렇게 뭔가 작은 행렬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레비시 비타 기호를 2차원에서는 1, 2는 1이다. 그 다음에 레비시 비타 2,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레비시 비타 3차원짜리는 1, 2, 3일 때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1이었고 1, 2, 3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 1이었던 것처럼 1, 2 하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2, 1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레비시 비타 1, 1은 뭘까요? 입실론 1, 1은 0, 0, 그 다음에 입실론 2, 2는 0.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자, 이 시그마대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는 시그마 I, J, 입실론 I, J, A1I, A2I까지만 딱 쓰면 되죠. 그쵸? 네. 그러면 11인 경우 한번 써봅시다. 입실론 11, A11, A21 더하기 입실론 12, A11, A22 더하기 입실론 21, A12, A21 더하기 입실론 22, A12, A22 이렇게 써지죠. 네. 네, 그러면 A11은 0이고 A22도 0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플러스 1,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11, A22 빼기 A12, A21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각선 곱을 해서 썼는지 알겠죠? 네. 왜 빼기를 했는지. 네, 그게 행렬식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3차 행렬식도 한번 해봅시다. D3는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다시 한번 쓰면 IJK, 입실론 IJK, A1I, A2J, A3K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입실론 111 뭐 이런 거 다 생략합시다 좀. 자, 입실론 123 입실론 그다음에 132 입실론 132는 끝났고 231 입실론 213 입실론 312 입실론 321 그다음에 A11, A22, A33 그다음에 A11, A23,
A32 입실론 A12 A23 A31 A12 A21 A33 A13 A21 A32 A13 A22 A31 자, 그러면 1, 2, 3 하는 거는 몇이었죠?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A132 하면 마이너스 1. A231 하면 플러스 1. A213 하면 마이너스 1. A312 하면 플러스 1. A321 하면 마이너스 1이었죠. 이걸 활용하면 이제 행렬의 행렬식이 나온다. 근데 그 결과가 그 벡터의 외적이랑 똑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식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행렬식의 성질은 칸이 밀리네. 자, 트랜스페스를 해도 행렬식의 값은 같다. 우선 이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행을 교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행을 교환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1, 2, 3, 4의 행렬식을 구해봅시다. 자, 이거 구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러면 자, 3, 4, 1, 2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나와요? 2. 이. 맞아요. 아. 네, 그러면 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네. 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반대로 바뀐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행에 K배를 하면 행렬식의 값은 몇 배가 될까요? 과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1, 2, 0, 2. 이거 행렬식 값이 몇이죠? 2요. 2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K배를 해볼게요. K, 2K, 0, 2. 자, 얘는 행렬식 값이 몇이죠? 2K요. K죠. 그러면 요 행에다가 K배를 했더니 그 행렬식 값이 K배가 나왔구나. 일단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1, 2K, 0, 2K. 자, 이 행렬식 값 몇이에요? 2K요. 2K죠. 이 열에다가 K를 곱했더니 행렬식 값이 KB가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한 행의 행렬식 값에 한 행에다가 한 열에다가 K배를 하면 행렬식 값은 K배가 된다. 이런 신기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열의 원소들이 둘의 합이면 행렬식은 두 행렬식의 합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의미냐?
A11 더하기 B1 그다음에 A12 그다음에 A 길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A21 더하기 B2 B A22 이 행렬식은 자 이거 한번 전개를 해보죠. 이렇게 곱해서 빼면 되죠. A11 더하기 B1 곱하기 A22 빼기 A12 곱하기 A21 더하기 B2 아니 B2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더하기 B A22 B1 그다음에 마이너스 A12 B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11 A22 A12 A21 이거 더하기 B1 B2 아니지 B1 B2 A22 A12 이렇게 이쁘게 분리가 됩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한 열의 원소가 한 열의 원소가 둘의 합이면 이 행렬식은 두 행렬식의 합이 된다. 이 행렬식과 이 행렬식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된다 이 얘기고요. 라플라스 소행렬식 전개 요거는 사실 한번 보여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굳이 어려운 표현을 한번 써드릴게요. D에는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 I, J 성분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M, I, J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가 바로 이제 소행렬식이고요. 소행렬식 마이너. 요 소행렬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행렬식을 좀 행렬에서 어떤 성분을 빼내고 만든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2, 0, 1, 마이너스 0,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뭐 대충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고 싶어요. 요거 행렬식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시다시피 2, 0, 1을 하나 빼놓고 2 하나 빼놓고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0, 3, 마이너스 1, 2 그 행렬식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0 곱하기 마이너스 행렬식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2 3 곱하기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었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요 소행렬식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소행렬식이에요. 이렇게 안 움직여. 이미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은 뭐냐? 그리고 펜 이렇게 안 먹어. 잠깐만요. 앞에 있는 AIJ는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AIJ는 뭐냐? 앞에 붙어 있는 요 녀석들이 AIJ죠, 뭐. 요거.
그리고 네. 제가 지금 보면 여기는 플러스 1, 이쪽은 플러스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고 이쪽은 그냥 다시 플러스 1이죠. 네. 그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i 플러스 j 그 승을 한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거는 이 식보다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지금 이것도 다 지우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건 사실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은 제가 2를 픽할 겁니다. 2를 픽하고 이 부분은 다 지워요 일단은. 그리고 이 행렬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0을 픽할 겁니다. 0을 픽한 다음에 이 부분에 그 T자 모양을 그러니까 얘랑 같은 열을 공유하는 성분들을 다 지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똑같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마이너스 1을 픽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열, 같은 행을 다 지우고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꼭 윗줄여야 되느냐? 아니요. 자, 일단은 이거 계산부터 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자, 0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0이니까 6 더하기 1은 7. 자, 7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행렬식을 다른 걸로 가지고 해볼게요. A는 2, 0, 1, 마이너스 1, 0,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거라고 할 때 이번엔 저는 두 번째 열을 가지고 한번 픽해 볼게요. 자, 0을 픽합니다. 그러면 자, 0하고 같은 열, 같은 행을 다 지워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0 곱하기 지금 이 부분이 남죠?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2 이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죠? A 1열 2행이죠. 그쵸? 네. 아, 1열 1행 2열이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i니까 i 플러스 j승이니까 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1 더하기 2승을 하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더하기 자, 두 번째로는 0을 픽할 겁니다. 자, 0을 픽하고 이 부분을 다 지워요. 그러면 자, 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자, 얘는 2,2 행렬이니까 2 더하기 2 그리고 남은 거는 2, 1, 마이너스 1, 2 더하기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픽합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얘는 몇 행 몇 열이에요? 3행 2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3 더하기 2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지워요. 다 없애요. 그러면 절대 행렬식 2, 1, 마이너스 1, 3 자, 그러면 앞에는 다 0이니까 지워졌고 맨 뒤에는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마이너스 1에 5승이니까 마이너스 1에 6승이 돼서 그냥 1 되고 2, 1,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6 빼기 마이너스 1이라서 7 나옵니다. 똑같이 나왔죠. 네. 요것들이 각각 다 소행렬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행렬식을 구할 때는 이렇게 0이 많은 행 혹은 열을 갖다가 계산하면 계산을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돼요. 제가 이게 설명하느냐고 여러 번 쓰기는 했는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도록 아주 편해집니다. 이게 라플라스 소행렬식의 전개예요.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4 곱하기 4 행렬, 그다음에 5 곱하기 5 행렬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선형 방정식. 이거 지우지 말걸. 지우고 하지 말걸. 자, A1 X1 더하기 A2 여기 혹시 라플라스 소행렬식 전개에서 질문 있으셨나요? 아니요. 네. 자, 연립선형 방정식 X1 X3 X3는 H1 A2 X2 아니지. B1 X1이죠. B1 X1 B2 X2 B3 X3는 H2 C1 X1 C2 X2 C3 X3는 H3. 자, 이 경우에 얘를 어떻게 푸는지 물론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 연립방정식 풀이하듯이 뭐 대입해서 아니면 뭐 가간법을 써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또 행렬식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A1, A2, A3, B1, B2, B3, C1, C2, C3, X1, X2, X3는 H1, H2, H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우선은 판별식 D는 판별식이래 자꾸 그 행렬식 D는 자, 행렬식 D는 아이고 실수. 이렇게 쓰고 그러면 X1D를 한번 해봅시다. X1 곱하기 D를. 자, X1 곱하기 D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첫 번째 열의 성분에다 이렇게 곱할 거거든요. 그러면 X1D 한 번 더 복사 좀 해서 써야겠다. X1, X1, X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X2배를 해서 더해도 바뀌지가 않죠. 무슨 얘기냐면 는 A2 X2 더하기 A3 X3 그다음에 B2 X2 더하기 B3 X3 그다음에 C2 X2 더하기 C3 X3 이렇게 해도 얘네 둘은 똑같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이거 아까 성질 하나를 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1, 2, 4, 마이너스 1 이거 행렬식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행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여기다 더해봅시다. 1, 4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2 마이너스 1 이거는 자 2, 4, 4 더하기 1에서 5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 4에서 2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9 똑같이 나오죠. 네. 이 행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얘랑 더하고 이 행에다 어떤 걸 곱해서 얘랑 더해도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뭐예요? 사실 각각각? 요 첫 행은 H1이고 둘째 행은 H2고 세 번째 행은 H3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H1, H2, H3, A2, B2, C2, A3, B3, C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X1은 이제 X1 구하면 되겠네요. D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분모에다가 두면 X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X2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X2는 여기다 하면 되겠네. X2는 X2 곱하기 D는 A1, A2, A3 숫자가 이상했어요. A1, B1, C1 A2, X2 그다음에 B2, X2, C2, X2 A3, B3, C3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면 얘가 싹 다 H2, H1, H2, H3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D를 이렇게 넘기면 X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크레머 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크레머 룰은 X1은 D분의 1 절대값 절대값이 자꾸 H1, H2, H3 A2, B2, B3 A3, B3, C3 그다음에 X2는 D분의 1 A1, B1, C1 H1, H2, H3 C1 A3, B3, C3 X3는 D분의 1 A1, B1, C1 A2, B2, C2 H1, H2, H3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크레머 법칙입니다. 막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행렬식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특히 이 부분이 좀 헷갈렸죠. 그걸 알고 있으면 막 엄청 어렵게 유도되지는 않았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었나요? 아니요. 네, 그 수식이 너무 많죠. 아하. 네. 크레머를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걸 외운 다음에 일단 외우고 있어봐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는 그 좀 이제 설득력을 갖춰야 되니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처음 할 때 이거를 막 이거여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이 크레머를 외운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 이게 보면 일단 외우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는 그냥 쭉 흐른 대로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된다. 잠깐만 하면 일단 외운 다음에 이해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네. 다음에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 사실 선형 종속, 선형 독립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이 부분 처음 말씀드릴 때 A랑 B를 열심히 더하고 실수배하고 하면 C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경우에는 A랑 C랑 아니 A랑 B랑 아무리 열심히 해도 C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바로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 벡터를 A와 B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요거 선형 종속입니다. 아까처럼. 근데 A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선형 독립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 첫 번째 경우에 행렬식이 몇이 나왔었죠? 선형 종속인 경우에 행렬식이 몇 나왔죠? 어디서요? 맨 처음에 할 때, 막 능면체 부피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었잖아요. 몇 나왔죠? 자, 선형 종속이라는 거는 A, B 벡터를 말씀드렸다시피 A, B 벡터를 열심히 이렇게 더하고 빼고 실수배를 하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세 벡터가 다 한 평면 위에 있어요. 한 평면 위에 있을 때 만드는 도형의 부피는 몇이었죠? 영? 그쵸, 0이었죠. 그래서 선형 종속이면 그러니까 세 벡터 A, B, C가 있을 때 A, B, C가 만드는 벡터의 행렬의 행렬식은 0이 나온다. 선형 독립인 경우는 0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선형 종속인 방정식이 있고 선형 독립인 방정식이 있는데 자, 그 예제 2.1.3을 보면 x1, x2, x3는 0, x1, 3x2, 5x3는 0, 그 다음에 x1, 2x2, 3x3는 0이다. 이런 경우에 행렬식은 1, 1, 1, 1, 3, 5, 1, 2, 3. 자, 이런 경우에 행렬식 값은 자, 행렬식 구할 때 조금만 편하게 합시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더해서 이렇게 연산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죠. 행렬식 값에는 변함이 없었죠. 그러면 네, 저는 이 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이 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할 거고 이 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여기다 더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 1, 0, 2, 1, 1, 1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0, 4, 2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이너스 1에 다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해요. 이 열에다 더해버려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다 더해버려요.